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위한 혈장 치료에 대해 긴급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공화당이 오늘부터 전당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4일 동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은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11월 대선에 투표용지의 배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연방 우체국의 서비스 변화 시도를 두고 이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지난 주말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우편투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예비선거에서 50만 건 이상의 우편투표가 무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남단도시 케노샤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을 7차례나 총으로 쏘는 장면이 비디오로 유포됐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9,604명 늘어난 590만 3,750명, 사망자는 302명이 늘어 18만 90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48명이 들어 46만 808명, 사망자는 1명이 늘어 3만 2,96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12명이 늘어나 19만 5,350명, 사망자는 어제와 같은 16,0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위한 혈장 치료에 대해 긴급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FDA는 혈장 치료의 잠재적 위험성보다는 잠재적 혜택이 더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P통신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긴급 승인했음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승인이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접근을 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80세 이하에서 사망률이 35% 감소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FDA가 이 치료법이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이라는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우리가 고대해왔던 아주 대단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사용한 결과 입원 이후 사흘 안에 처방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이들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혈장 치료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혈장 치료는 잠재적 위험성보다 잠재적 혜택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파우치 소장은 혈장 치료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FDA의 긴급 승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공화당이 오늘부터 전당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4일 동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은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지난 20일 전당대회를 마친 민주당에 이어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하고 나면 미국은 11월 대선까지 본격적인 선거 전국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보다 일주일 늦은 오늘부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공화당은 당초 노스캐롤라이나주나 플로리다주에서 오프라인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를 대거 취소하고 화상 전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본 행사는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과 함께 각종 인사들의 찬조 연설이 이어집니다. 오늘 낮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3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6일에는 러닝메이트인 펜스 부통령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고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 전당대회는 막을 내립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열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장으로 전대를 활용하고 특히 지지율 타격의 가장 큰 요인이 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 의지와 해법을 제시하면서 침체된 경제 회복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용지의 배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연방 우체국의 서비스 변화 시도를 두고 이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지난 주말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휴회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극히 이례적으로 토요일 본회의까지 소집해가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22일 하원이 연방 우체국의 운영 변화를 금지하고 우편 서비스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해 우편물 배달을 늦출 수 있는 서비스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우편물 분류 기계와 공공 우편함 제거를 금지하고 서비스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운영 변화를 원상복구하는 방안과 선거 우편물을 일종 우편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우체국 재정 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루이드 조이 연방 우체국장이 지난 6월 임명되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고속 우편물 분류기 축소, 우편함 제거, 초과 근무 금지 등을 시행한 후 발의됐습니다. 이런 드조이 국장의 조치는 우편 투표 실시에 차질을 의도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하원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실제 상원 통과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휴회 기간 주말에 본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절박함을 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방해 작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차원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에 오는 11월 대선에서는 우편투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비선거에서 50만 건 이상의 우편투표가 무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우편투표 무효표가 대선 결과를 두고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집계 결과 23개 주 예비선거에서 기각된 우편투표가 53만 4,731표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016년 대선 투표 때 미국 전역에서 무효로 처리된 우편 부재자 투표 수인 31만 9천 표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선거지원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무효표는 전체 우편투표 3,340만 표 가운데 1%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대선에서 유권자의 83%인 1억 9,500만 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최소 20개 주가 우편투표를 확대하거나 참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표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 배달 지원에 따라 시한을 넘기거나 처음 우편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되는 사례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는 우편투표가 올해 대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올해 대선에서 결국 우편투표의 유효성을 따지는 논쟁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선거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콘신주 남단도시 케노샤에서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을 7차례나 총으로 쏘는 장면이 비디오로 유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남단도시 케노샤에서는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을 7차례나 총으로 쏘는 장면이 비디오로 유포되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케노샤 경찰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요일 오후 4시께 가정 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총에 맞은 사람은 중태로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보면 한 남자가 주차된 SUV 차량 앞으로 걸어가자 3명의 경찰들이 소리치면서 남자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남자가 운전석 사이드 도어를 열고 안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한 경관이 남자의 셔츠를 뒤에서 움켜잡았고 이어 차량에다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성은 7차례 들렸고 1명 이상의 경관이 총을 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어떤 경위로 해당 흑인 남성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게 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은 남자는 가까운 북쪽의 밀워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대한 항의 시위로 일요일 밤에 여러 대의 차량에 불이 붙었고 경찰과 군중이 대치한 거리에서는 여러 곳에서 창문이 부서졌습니다. 야간 통금이 발령됐고 진압경찰이 시위대의 시청사 접근도 막았습니다. 위스콘신 사법당국은 총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경찰관들이 행정 휴가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예산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3주간의 준비 기간 후에 주당 $300의 수당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21일 뉴욕주 예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예산 지원을 연방재난관리청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무지카 뉴욕주 예산국장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의 예산으로 이뤄지는 손실된 임금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이라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정치는 고려될 수 없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을 위해 주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2일 주 노동국은 손실된 임금 지원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했고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세부 지침에 따르면 각 주정부의 신청을 연방재난관리청이 승인하면 약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실업수당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명시됐습니다. 다만 세부 지침에는 각 주로부터 최소 $100 이상의 실업수당을 받는 수혜자만 추가 실업수당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추가 실업수당 예산 신청과 관련해 아직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 곳곳에서는 개강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고 보건안전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학 처벌까지 경고했습니다. 23일 CNN은 대학들이 올 가을 학기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오프라인 수업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적어도 19개 주의 대학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고 이들 대학은 캠퍼스 내 보건 규정을 마련했는데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많은 감염 사례는 파티를 비롯한 대규모 모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인디애나주 노터데임대는 대면 수업을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학기 시작 직후 이 학교에서는 캠퍼스 바깥에서 벌어진 2개의 파티로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는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으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방침입니다. 채플힐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도 17일 원격 수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엘라베마대는 대학 자체 인력 및 지역 경찰을 동원해 학교 근처 식당과 술집 등에서 코로나19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순찰하고 보건안전규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정학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 인구조사 마감일이 5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9월 30일 마감되는데 아직도 뉴욕, 뉴저지 일원 10가구 중 3가구는 조사에 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적극적인 센서스 참여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직접 응답률과 미응답 가정방문 조사를 통한 참여율을 합친 전국 센서스 총 참여율은 74.8%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직접 응답률이 60.1%, 방문조사를 통한 참여가 10%로 총 참여율이 70.1%, 뉴저지의 경우 직접 응답률 66.1%, 가정방문 참여 7.9%로 총 참여율이 74%에 달했습니다. 아직 뉴욕, 뉴저지 일원 10가구 중 3가구는 조사에 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센서스에 응하지 않아 인구조사 집계에서 누락될 경우 향후 10년간 응급서비스와 교육, 보건시설과 도로 개선 및 기타 혜택에 사용되는 1인당 연간 수천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거주 지역에 할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여성 유권자 연맹의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의 경우 인구조사에서 누락되는 한 명당 매년 $4,000의 연방자금을 잃게 됩니다. 또 연방의회 의석을 비롯한 정치적 대표 선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한인사회를 포함해 아시안들의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2020 센서스 아시안 행동주간을 개최하고 30개 이상의 지역단체와 지역사회의 센서스 참여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는 오는 9월 30일 마감되며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한국어 전화 844-392-2020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 허리케인이 멕시코만 해안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급으로 격상한 열대성 폭풍 마르코와 로라가 잇따라 남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루이지애나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23일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 마르코는 시간당 75마일의 최대 풍속을 기록하며 허리케인으로 격상했습니다. 마르코는 현재 멕시코만 중앙에서 시간당 14마일의 속도로 북상 중이고 오늘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마르코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폭풍 해일과 허리케인급 강풍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대성 폭풍 로라는 시간당 60마일의 바람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에서 쿠바 동쪽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로라는 이미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로라가 멕시코만을 지나며 세력이 강해져 25일 오후께는 허리케인으로 격상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미국 해안가에는 26일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AP통신은 멕시코만에서 2개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기록이 시작된 1900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코와 로라가 접근하자 루이지애나주와 쿠바의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해 대피했습니다. 허리케인 영향권에 들 수 있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는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총 77만 에이커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번개로 인한 불씨로 20여 개의 대형 산불과 560개의 소형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총 77만 1000에이커를 불태웠습니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시간당 100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있으며 소방 인력 12,000명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전례 없는 규모로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5명으로 늘었고 주택 수백 채가 전소됐으며 대피한 사람도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대규모 산불은 사흘 동안 18번에 달하는 벼락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떨어지면서 발생했으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번개가 더 많이 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LA 지역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보장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영구화하자는 방침입니다. 데이빌 류 LA 4지구시 의원과 잔리 12지구시 의원은 현재 경기 불안 극복을 위해 임시적으로 허용된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 알프레스코를 영구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 벌써 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나 popular 해가지고 벌써 한 달 전에 제 사무실에서 and John Lee was also supportive. 이 alfresco 프로그램을 어떻게 permanent 할 수 있게 이 팬데믹 끝나도 permanent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벌써 legislation 넣습니다. 그러니까 that is already in pending to make sure that we can make it permanent.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식당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주차장이나 인도 등에서의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식당은 임시 펄밋을 받게 되며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도 야외 식당 운영 계획인 오픈 레스토랑을 영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코로나19 검사 키트와 개인보호 장비, 식료품, 기프트카드 등을 기부한 장원삼 뉴욕 총영사와 한인사회에 지난 16일 특별 감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한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뉴욕시를 돕기 위한 기부에 감사하다며 전달해준 검사 키트와 PPE, 식료품 기프트카드는 바이러스의 확산과 경제적 영향을 막기 위한 우리의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퇴거 금지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2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20일까지 식당, 사업장 등 상업용 건물의 랜드로드는 세입자가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초 3월 20일부터 발동됐던 강제 퇴거 금지 조치는 지난 6월에 이어 2차례 연장됐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유권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가 허용된 가운데 뉴욕시 선관위는 지난 21일부터 부재자 투표 신청 웹사이트 포털을 론칭했습니다.
우편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는 웹사이트 nycabsentee.com에 접속한 뒤 성명과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 등 정보를 기입하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거주지 주소나 타 주소 또는 선관위 오피스에서 직접 수령할지 등을 정하면 됩니다. 부재자 투표 요청 이후로는 일시적인 질병 또는 신체장애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뉴욕주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에 따른 단속이 곧 시행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법원은 롱아일랜드 비닐봉지 생산회사 등이 지난 2월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 위헌소송 결심 공판에서 이상 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럴드 코롤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9년 뉴욕주 환경국이 제정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은 위헌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며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 늦게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